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 이 선거가 이게 정말 대선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나와서는 안 될 인간들이 둘이 나와가지고, 이거 사실 말이죠. 김문수 후보밖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밖에는 아무리 정말 살펴봐도 그 당적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성향과 관계없이 살펴보더라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 김문수 후보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적임자는. 왜냐 누차 얘기지만은, 아니 이재명이는요,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안 된다는 거. 사법 리스크도 사법 리스크지만은 인성 리스크가, 도덕 리스크, 이 새로운 말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덕 리스크, 사법 리스크보다 도덕 리스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뭐 대통령이고 뭐 소통령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격을 갖춰야 나라도 이루어지고 나라도 발전하는 거고 가정도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도박해갖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냥 도박만 한 게 아니라 또 이 무슨 뭐 희롱글, 뭐 이런 여성 혐오 글을 올려갖고 지금 제목 달기도 제가 방송하기도 힘들다니까요, 솔직히.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듣기도 거부하실 텐데 이것도 이 뉴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이재명 심판의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아니냐.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는 이거 뭐 싹 사실 검찰, 그 다음에 판검사들 전부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하는 바람에 뭐 재판도 뭐 다 연기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어. 마치 꼭 무슨 무죄 같아. 아니, 토론장에서도 검찰이 조작 기소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허위 사실 이런 거는 전혀 안중이 없어요. 자, 이거 넘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그나마 이제 사법 리스크가 다 떠난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착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준석이가 이거를 꺼내 들어가지고 이 도덕성, 그러죠? 이 도덕 리스크, 이거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지만은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자, 여기도 지금 댓글을 보니까 저하고 생각들이 똑같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밭 심은 데 팥난다. 딱 맞아요. 아니, 콩 심은 데 콩나지. 막 그 부전 자전, 모전 여전, 모전 자전, 그 이영수님 맞아요. 옛날 속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뭐였다. 그 홍옥님 범죄자 가족,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DSP님도 그렇고, 구정민님, 김경우님 다 똑같아요.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정말을 악마를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아무리 속된 말로 눈을 씹고 봐도 김문수밖에 없어요. 찍을 사람이 이쁘거나 밉거나 이 경위가 어떻게 됐거나 김문수 후보밖에는 찍을 사람이 없다는 이런 확신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조이님 맞아요. 그에 비해 그 아들. 부전자전. 자, 여러분들이나 저 세상에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 국민힘에서 말이죠. 저도 이제 어젯밤에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 3시까지 어제 방송을 했는데, 어제가 아니라 뭐 날짜상은 오늘. 맞아요. 필립 박님. 시도등 못한다.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도 뭐 클 때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인생을 뭐 저도 뭐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정말 어른들 말씀 뭐 100% 다 맞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100%.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민님에서 저도 이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린 게, 이준석이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폭로한 게, 2년간에 걸쳐서 700번 도박을 했는데 도박 자금이 2억 3천만 원이다. 그래서 2억 3천만 원의 자금 출처를 이거를 법률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장영하 변호사, 지금 무슨 단장을 맡고 있어요. 선대위. 이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잡는 사람이잖아요. 성남시에서. 대표적으로. 장영하 변호사가 이거 조세포탈 혐의로 이거 싹 다 고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또 이재명의 이러한 문제점, 이거를 또 지적하는 입장을 내놓고요. 지금 해외 동포들도 이런 이재명이 정도가 되면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놨는데,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리나가 또 소질이 있네요. 지금 윤어겐이라고 하는 SNS에 올라온 글을 보면, 카리나가 지금 이 빨간 옷에 그리고 2번을 써서 지금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그래서 이 SM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그거는 정치적인 의도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자, 그리고 이제 그 SNS 글을 내렸어요.
근데 오늘 윤 어게인에 나온 이 카리나의 사진을 보면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빨간 옷을 입은 온 자, 이 굴하지 않는 카리나. 방금 V앱에 올린 사진. V앱에 이거요. 그래서 멋지다. V앱에 이거는 카리나가 올린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뭐 오얏나무 밑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 뭐 이거는 좀 약간 좀 네거티브한 측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빨강은 뭐예요? 저도 이제 빨강 때 많이 매잖아요. 예. 빨강은 지금 국민의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본인이 V앱에. 자, 그래서 이거를 윤어겐에서 요거를 다시 SNS에 올렸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 지금 이 걸그룹이라고 그래서 말이죠. 아이돌 그룹이라고 그래서 정치적인 소신과 정치적인 철학 이거 갖지 말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도 다 투표권이 있어요. 그리고 투표권 유무와 관계없이 요즘은요 초등학생들도 똘똘해가지고 전부 지금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정보를 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들도 이 김문수가 좋아 누가 좋아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의향을 표시하는 거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예, 그래서 빨간 걸 입었다고 그래서 뭐 입은 거 아니 회사에서 입은 찍어서 나온 걸 아니 그 옷이 좋아서 사 입었는데 어쩌란 말이야. 그거를 정치적으로 왜 카리나는 2번 김문수를 지지하냐? 시비하는 인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개딸들은 왜 수박이라 해서 테러하고 다녀? 개딸들은 왜 수박이라 해서 테러하고 다녔냐고 그동안에. 정치적인 신념의 표시, 의지의 표시, 이 소신의 표시 이거는 리스펙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지지파든 아니든 간에 비판은 자유지 품격에 맞게. 그러나 그 사람의 의견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카리나가 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거 2번 이것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뭐 V앱에 이 사람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소신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잖아요. 여기도 자 멋지다 그랬잖아요. 멋지다. 멋진 거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 말이죠. 그거 뭐 소신 굽히면 되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고하고 가야지. 예. 자 그래서 이런 카리나의 이런 용기, 배짱, 소신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김문수 후보 뭐 어쩌고 저쩌고 딱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김문수 후보 하나밖에는 없다. 예, 이거예요. 김문수 후보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장영하 변호사가 지금 내놓은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지금 이제 선대위에서요, 진실대응 전략단장을 맡고 있네요. 진실대응 전략단장. 자, 이 장영하 변호사가 지금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재명이를 비판하는 그 책을 뭐 내고 이래가지고, 예. 자, 조세포탈 혐의로, 여부를 갖다가 검증하겠다. 그리고 조세범 조사 및 형사 고발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동호는 2022년도 10월 제가 요 뉴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본래 또 말이 좀 빨라요. 조금 빠르게 제가 방송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2022년 10월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배포 그리고 상습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가 됐고 수원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아서 확정됐다.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이동호가 과거에 작성한 매우 부적절한 댓글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특정 커뮤니티에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 사진에 음란한 댓글을 달거나 노골적인 성희롱성 표현을 사용했고 700화가 넘는 도박 사이트 자금 충전 내역이 드러났다. 이 음란한 댓글을 달거나 노골적인 성희롱성 표현 이것 중에 하나가 카리나한테 한 거예요. 카리나한테 제가 표현 안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시죠? 예, 흔히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하는 그 성희롱성 발언을 카리나를 특정해서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카리나도 이건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자기 소속사 가수들 보호해줘야지. 예. 문제는 이러한 부적절 언행에 대해서 제가 입으로 차마 옮기지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저이지만.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맞아요. 아니 이 판국에 지금 뭐 내란몰이 이런 거 심판에는 투표를 해야지 무슨 이런 얘기하냐? 이 어떻게 그러니까 부인도 시인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NCND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예, 인정하는 거지. 지금 내란 심판은 내란 심판대로 투표는 가고 투표로 가는 과정에서 이준석이 내가 주장대로 검증할 건 검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제대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이재명은 어떤 공식적 사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아들이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라는 특수한 주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요, 이 장단당은요, 이동호가 19년에서 21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총 707회, 707회에 걸쳐서 2억 3천만이 넘는 금액을 입금했다. 금액을 입금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동호 재산 내역을 보면은요, 2019년도부터 이 부친 이재명으로부터 증여받은 4,916만 원뿐밖에 없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의 자금 출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저도 자금 출처 이거 해야 된다고 어제 맨 처음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하고 현재 신고된 전 재산은 불과 390만 원에 그친다. 그의 형제 전체를 포함한 5년간의 납세 총액도 87만 원에 불과하다. 아들 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아버지, 즉 이재명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은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 28억 5,150만 원에서 2021년 12월 31일 31억 5,9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 사이에 가족 구성원의 도박 자금 유통, 증여, 소비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에 눈에 띌 만한 유출이 보이지 않는다. 저도 그랬잖아요. 아니,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돈이 안 주러 왜. 야, 참. 그러면서요. 허위 재산 신고 또는 자금 세탁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일가족 내 일부는 강력 범죄로까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적 일탈 수준을 넘어서 국민적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 누구도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설명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국세청 조세범 조사 정식 요청을 통한 이동호 씨 가족의 자산 흐름 정밀 분석 조세 포탈 여부를 검증하겠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형사 고발 절차에 착수한다. 그 다음에 감사원 및 국민감사 청구를 통한 공직자 재산 신고의 성실성, 실질성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 아주 종합적으로 그 점검을 잘하고 있네요. 제가 더할 말도 없고 뺄 말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해.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에서는요, 여성 인권 표발회를 그만하라. 이런 비판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명을 우리 국민의힘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성명을 냈어요. 이 성명. 자, 그래서 이 성명 김혜지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이 냈습니다. 친묵은 여성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깊은 실망과 불신을 안기고 있으며 그가 내세운 여성 인권의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요, 이동호가 게재한 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이자 깊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다. 선택적 여성인권, 표팔이용 여성인권 찾기, 이제 그만하라. 정작 여성인권을 위해 나서야 할 때는 입을 다무는 이중적 태도의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옳은 얘기죠. 여러분들 빼고 더할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또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닉네임이요, 이 포카, 그러니까 이제 그 도박, 이 사이트에서 닉네임이 과거에 이제 이 당시 2021년도 12월에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재명 아들의 닉네임, 아들로 추정되는 그 아이디 계정이 둘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가 이기고 싶다 했었어요. 이기고 싶다. 이거는 2020년도 4월 27일 온라인 포커 게임머니 거래를 위해서 스포츠 소액 3 포스 거래 중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땡땡땡땡 9292라는 아이디를 남겼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리버의 넘김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용자, 포스 100점 산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똑같은 아이디, 땡땡땡땡 9292를 본문에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기고 싶다, 리버의 넘김은 동인으로 추정된다. 이게 이 씨가 199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9292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보면은요, 리버의 넘김은 이기고 싶다처럼 현재 해당 코멘트에서 탈퇴한 상태지만 그가 쓴 글 일부와 600여 개의 댓글은 삭제되지 않고 있는데 댓글에서는 여성 비하와
성희롱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리뷰에 넘기면 운동을 하는 한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에 진짜 이건 제가 인용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또 여성의 한 사진에는 이것도 제가 인용하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인용하기가 그 정도. 이거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제 한 이용자가 여자가 음식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단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의 사진에 대해서는 진짜 한 번만 XX. 이것도 도저히 이건 이게 더 이상 제가 요거는요. 이거 더 이상 이제 제가 보도를 못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는데도 지금이 국가 중대사를 얘기하고 내란을 얘기하고 할 때지 이런 걸 얘기할 때냐. 이게 이재명의 대응 태도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탈을 싸고 사람답게 했어야지. 자, 그래서 그러면은요. 이재명이가 지금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서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국가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아니 이거는 1분도 안 걸려. 우리 아들 거 이재명이가 이준석이가 얘기했는데 그거 사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 것은 맞다든가 아니면 틀리다든가 틀리니까 내가 이준석이를 고발하겠다든가 아니면 맞기 때문에 내가 사과한다든가 어쩌고저쩌고 말이 있어야 돼. 그거 무슨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가 운영 진지하게 고민해? 그걸 때 이거 1분도 안 걸려. 1분도. 왜 그 말을 못하냐고.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동서남북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침묵은 시인이다. 이거 아닙니까? 침묵은 시인이야. 자, 그리고 이제 김민석이는요. 이준석한테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민의힘 의원들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젊은 구태저지 청사는 내란 심판에서의 의외의 부산물이다.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김민석아, 너 옳은 말 했다.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 정치의 기본? 그래,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되고 안 되고 했는지는 국민들이 심판할 거야. 그래서 이것도 국민 심판의 소재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기본.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 정치의 기본. 누가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사람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요, 이렇게 해서 말을 피해가. 지금이 내란 극복 민생회복 국가 운명을 논의하는 시기지 이런 거는 할 시기가 아니라는데 이게 이런 것 정도가 됩니까? 그리고 어제 제1시는요, 뭐라고 돼 있느냐? 지금 이게 나왔는데 출발이 이렇게 출발해요. 어제 넷에. 절반을 위한 반통령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면 이 아들 위기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죠.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 희망을 전해야 할 대선이 비방과 험담, 입에 올릴 수 없는 혐오의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러면 비방, 험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혐오의 언어를 이준석이가 민주당 주장처럼 창작을 했느냐 아니면 아들 이동의 말을 원용을 했을 뿐이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정치인의 한 사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게 되어 놨던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상황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게 어떤 부끄러움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독한 언어로 편가르게 획착하는 분열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거를 독한 언어, 맞아. 독한 언어 누가 먼저 썼냐 이거예요. 분열의 정치를 누가 하고 있냐 이거야.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분열과 증오의 늪에 빠져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모두를 살리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하나로 품고 희망을 심어주는 따뜻한 손, 그게 정치다. 말은 잘해, 말은. 모두를 위한 정치, 혐오가 아니라 상생으로 서로 살리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 말은 잘해, 말은.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더 혐오, 그러면서요. 분리과 특혜로 가르고 나누는 편가르기 없는 정치, 갈등하고 혐오하는 반통령이 아니라 통합하고 화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더딜지라도 한 걸음씩 묵묵히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정로를 걷겠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현명한 판단력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해외 동포의 글입니다. 자, 호주에 있는 신숙희 박사의 글이고요. 이거는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여성협회의 승인을 받은 글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여성 유권자를 기만하는 이재명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그래서 이준석 후보 젓가락 발언을 문제 삼는 일부 여성단체의 선택적 분노에
우려를 보한다. 예. 자, 그래서 요거 쭉 설명을 좀 이 서론은 제가 생략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본질적 질문. 왜 주리 언론은 이 중대한 사안을 외면했는가? 이동호 씨가 특정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까? 혹시 정치적 보복을 우려한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동호에 대한 고발 이후에도 그가 연루된 사건은 거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책무를 망각한 반민주적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2. 민주동당 권영구 후보는 왜 피해자보다 고발자를 비판하는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정당이 정작 성희롱 발언에 직접 가해자가 아닌 이를 인용한 사람에게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비판의 대상은 발언을 절하니가 아니라 그 발언의 주체, 즉 이재명 아들이어야 마땅하다. 세 번째, 여성 단체들은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왜곡된 분노를 드러내는가? 진영 논리에 빠진 선택적 정의, 내로남불식 대응은 여성운동의 순수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여성 인권을 위한 운동이라면 진영과 관계없이 불법과 성적 가해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네 번째, 이준석 후보 역시 성상납 의혹이 있는 인물로 도덕적 자격이 있는가? 이준석 후보 본인 또한 과거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이 있었으며 관련 증언자가 2024년도 11월 21일 연합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문사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권 전반의 도덕적 해이와 양극단의 자정 능력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예. 자, 그러면서요. 호주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도 수십 가지의 도덕성, 재정관리, 범죄 경력 등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공적 검증이 매우 느슨하다는 점에서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번 사태는 단지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도덕성, 언론의 책무, 여성운동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핵심 축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사건이다. 상식과 정의, 공정을 바라는 국민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엄정하고 도덕적인 지도자가 선택되리라 믿는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냉정하고 이성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정말 옳은 얘기예요. 자, 신숙희 교수 이 글 아주 참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전량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어요. 서른만 빼고.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께 또 계속 중요한, 정말 엄중한 이제 사전투표까지 시작이 됐는데,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데 무슨 좋은 정책이 나오겠냐고 한번 생각해. 머리가 깨끗해야지. 김문수 후보 같이. 걸릴 게 하나도 없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도 성상납 의혹이 있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수상해.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아이고, 김부선이가 살아있잖아요. 김부선이 어제 밤 뉴스 한번 보십시오. 1시간 30분짜리. 제가요, 1시간 가까이 그걸 다 들었어요. 야, 눈물 나는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한 여성의 인권을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아 놓고, 야, 자기가 누구죠? 김부선이가 절대로 못 참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